처음에 통증이 심하다가도 점점 좋아지면서 통증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통증은 말 그대로 만성적인 통증이 생긴 거죠. 보통 이제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될 때 만성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체외 충격파가 되겠습니다. 만성 통증이라는 것이 급성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팬텀 림이라고 해서 사지를 절단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만성 통증이 생길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겠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는 것이 만성 통증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신체를 보면 피부부터 해서 피하 조직, 그 아래 근막, 근육, 힘줄, 인대, 신경, 뼈, 이런 모든 것들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체외 충격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근막과 근육, 힘줄, 인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눌렀을 때 아픈, 예를 들어서 근육을 눌렀을 때 이 부분이 좀 단단하고 압통이 있다,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근육이 한마디로 단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축되어 있는 부분을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이완을 시켜주게 되면 해당 부위도 좋아지겠지만 근육이 가서 붙는 부위의 통증도 좋아질 수 있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만성 통증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심하지 않는데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은 8회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좋아지는 경우,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은 통증의 경우에는 그 이하의 횟수에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 2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좋아졌다고 해서 충격파 치료를 그만두게 되면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회 정도는 하시는 것이 추후 재발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체외 충격파 타수라고 하는데 1500타부터 2000타, 2500타, 3000타 타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보통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위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아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바닥이라든지 팔꿈치, 팔, 힘줄 부분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통증이 심하다가도 점점 좋아지면서 통증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통증이 좀 심하더라도 좀 참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외 충격파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봤을 때는 물리치료랑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 환자분들도 계신데, 체외 충격파 치료는 기계만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통증의 원인이 어떤 건지, 어떤 근육과 어떤 인대에 문제가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하고 그 해당 문제가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비싸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싼 것도 있죠. 강남에서 치료받으면 2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더 하는 데도 있고요. 병원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기계를 쓰느냐, 저렴한 국산 기계를 쓰느냐, 비싼 외제 기계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충격파를 전담해서 치료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간호사가 그냥 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부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도는 무조건 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있죠. 충격파 받고 나서 더 아프거나 피멍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허벅지 외측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게 되면 피멍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피멍이 들 수 있지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격파 치료를 해드리는 겁니다 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하게 되면은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염증성 통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질환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 염증성 통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염증성 통증이 있으면 붓기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방사형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붓기를 빼고, 그리고 초점형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염증 부위가 빨개지고 붓게 되고요.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열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위가 있으면 염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는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공화증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가 주요 이제 치료 방법이 되겠죠. 모든 염증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멍이 잘 드는 체질이거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잘 들 수도 있겠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이란 진단병에 대해서 오랫동안 주사 치료를 하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증상 호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 통증, 오래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충격파 치료를 하게 되면 그 통증이 있는 부위만 충격파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별로 없을 수 있고, 이런 통증이 유발됐을 때 통증을 일으키는 해당 부위뿐만이 아니고 그 통증을 일으키는 다른 부위를 같이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을 굉장히 강조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만이 아니고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부위를 찾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위를 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효과도 더 높은 편입니다. 만성 통증에 대한 체외 충격파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